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그 작은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자기만의 생각과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문득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때로 부모를 지치게 하고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하자. 부모 역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일 뿐이다. 오늘은 그런 당신과 함께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현명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천천히 풀어가 보고 싶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과정이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우는 법 같은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내 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독특한 성향과 속도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부드러운 말투로 조용히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반복적으로 설명해야만 겨우 고개를 끄덕인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점점 지치고 답답해진다. 내가 왜 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부모를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가질 수 없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종종 이건 빨간색으로 칠해야 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시하곤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색을 써볼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아이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운다. 부모는 아이의 영혼의 불을 지피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불씨를 지켜보는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아이들은 존중받을 때 스스로 성장한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어린 존재로만 보고 그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가볍게 넘길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존중받을 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놓아.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지. 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정리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더 믿게 된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아이들이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자녀 교육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 배려, 공감,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다. 아이에게 네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가 행복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상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느꼈을까? 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며 배워가는 동반자적 관계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녀 교육에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여정이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그 작은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자기만의 생각과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문득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때로 부모를 지치게 하고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하자. 부모 역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일 뿐이다. 오늘은 그런 당신과 함께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현명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천천히 풀어가 보고 싶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과정이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우는 법 같은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내 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독특한 성향과 속도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부드러운 말투로 조용히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반복적으로 설명해야만 겨우 고개를 끄덕인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점점 지치고 답답해진다. 내가 왜 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부모를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가질 수 없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종종 이건 빨간색으로 칠해야 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시하곤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색을 써볼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아이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운다. 부모는 아이의 영혼의 불을 지피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불씨를 지켜보는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아이들은 존중받을 때 스스로 성장한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어린 존재로만 보고 그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가볍게 넘길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존중받을 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놓아.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지. 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정리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더 믿게 된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아이들이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자녀 교육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 배려, 공감,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다. 아이에게 네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가 행복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상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느꼈을까? 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며 배워가는 동반자적 관계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녀 교육에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여정이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그 작은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자기만의 생각과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문득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때로 부모를 지치게 하고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하자. 부모 역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일 뿐이다. 오늘은 그런 당신과 함께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현명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천천히 풀어가 보고 싶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과정이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우는 법 같은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내 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독특한 성향과 속도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부드러운 말투로 조용히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반복적으로 설명해야만 겨우 고개를 끄덕인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점점 지치고 답답해진다. 내가 왜 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부모를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가질 수 없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종종 이건 빨간색으로 칠해야 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시하곤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색을 써볼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아이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운다. 부모는 아이의 영혼의 불을 지피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불씨를 지켜보는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아이들은 존중받을 때 스스로 성장한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어린 존재로만 보고 그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가볍게 넘길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존중받을 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놓아.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지. 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정리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더 믿게 된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아이들이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자녀 교육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 배려, 공감,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다. 아이에게 네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가 행복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상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느꼈을까? 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며 배워가는 동반자적 관계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녀 교육에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여정이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